이 더러운 거 당장 치워. 내가 뭐 거지 며느리를 얻었나?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욕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아직도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닌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무시당하며 살아온 수진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가난한 집 딸년이 시집이나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주제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죠. 저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제 형편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해줬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밥상 차려.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오전 6시 시어머니는 매일 이른 아침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에 파가 이게 뭐야? 내가 파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깜빡. 깜빡? 깜빡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날 죽이려고. 찰컹. 시어머니는 된장찌개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에 튀었지만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어서 치우지 못해. 이 멍청한 거사.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아픔을 표현하는 건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 방 청소해. 그리고 화장실도 다시 닦아. 어제 내가 대충 닦은 거 다 보여. 저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흰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을 검사했죠. 여기 먼지. 이게 청소야? 다시 해. 여기 물때. 눈이 있어 없어? 거울에 얼룩.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친정으로 꺼져.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수진아, 발 좀 주물러줘. 오늘 백화점 갔다 와서 다리가 아프네.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배 소식이 없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설마 아이도 못 낳는 몸뚱이를 우리 집에 들인 건 아니겠지? 민수야, 너 병원 가봤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3년이면 때야. 때. 친정이 가난하면 씨라도 좋아야지.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둘 다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와 함께 정말? 확실해?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임신 2개월 차 입덧이 심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도 될까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 누가 안 해봤어? 나도 민수 낳을 때 입덧했어. 그래도 시어머니 밥상은 챙겼다고. 하지만은 무슨 배 속에 애기 있다고 공주 대접받으려고? 어림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생선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시어머니는 하필 생선구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야! 생선은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쯔쯔. 맥도 없는 것이 그렇게 약한 몸으로 애를 제대로 낳기는 하겠어? 그날 밤 민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제가 입덧하는데도. 수진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민수의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뭐, 내가 내 마누라 편을 들어?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시어머니는 민수를 불러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거지 같은 년한테 빠져가지고 어미한테 대들어?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밤 민수는 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었고 전세 보증금도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이 집이 너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그날부터 더 심한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9개월,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금손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역시 아들이야, 아들. 수진아, 내가 드디어 쓸모있는 일을 했구나.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에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준호, 이준호, 어때? 좋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산 후 제 지옥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운다. 어서 저 물려. 수진아, 기저귀 가라. 수진아, 애가 왜 이렇게 보채? 내가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저는 출산 후 회복할 시간도 없이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밤에는 2~3시간마다 깨서 수유를 했고, 낮에는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산후조리? 그런 거 옛날 사람들도 안 했어. 나 봐. 나도 애 낳고 바로 일했다고. 저는 빈혈로 쓰러질 뻔했지만 시어머니는 꾀병 부리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에 끊임없이 간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애를 왜 그렇게 안아? 펄은 나빠져. 분유를 왜 그렇게 타? 내 방식대로 해. 애 옷을 왜 그렇게 두껍게 입혀? 더워 죽겠다. 준호가 돌이 되던 날 저는 몸무게가 15kg나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움푹 꺼진 눈, 거칠어진 피부, 빠진 머리카락. 여보, 당신 너무 야위었어. 병원 가보자.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 돌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수진아, 마트 좀 다녀와. 내가 친구들 초대했으니까 음식 재료 사와야겠어. 네, 어머님.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때마다 저는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어머니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하반신 마비가 올 확률이 95%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의 여동생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그건 내가 불효자가 되는 거야. 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돌볼 거야? 오빠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수진이가 돌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시어머니를.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멀쩡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못할 것 같아. 어머니를 돌보는 거.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 하지만 난 회사를 다녀야 하잖아. 우리 준호도 키워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알아, 다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야.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해도 좋아하지만 제발 내 엄마를 버리지는 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태어난 날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똑같이 당하지는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방은 1층 거실 옆으로 옮겼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문턱도 없앴습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앉히고 죽을 떠먹였습니다. 고맙다.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아, 화장실. 시어머니는 스스로 용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차거나 제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치심, 미안함,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을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저를 모욕하던 그 순간들이. 하지만 낮이 되면 저는 다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등 좀 긁어드릴까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많아졌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날 왜 이렇게 잘해주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일까? 정말 왜일까? 어머님도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 나는 너를 가족으로 대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나는 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게 그렇게 싫었어. 우리 민수는 좋은 집안 딸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타났잖아.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집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착한 게 중요하지. 너처럼. 어머님, 수진아, 나 같은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도 날 이렇게 돌봐주다니. 넌 정말 천사야. 아니, 천사보다 더 착한 사람이야.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네, 우리 시어머니는 더 독했지. 나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매일 때렸어. 내가 민수를 낳고도 하루도 쉬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시어머니의 권리라고. 어머님,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내가 당한 고통을 왜 너한테 물려줬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기저귀도 거부하고 제가 직접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나 요양원으로 갈게.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너무 부끄러워. 내가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빨리. 저는 잠결에 일어나 변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면서 배설을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뒤처리를 했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이제 닦아드릴게요. 수진아, 왜 날 이렇게 대해주니? 나는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니?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요.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반면교사구나.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배운 게 또 있어요. 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여동생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해요.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민지는 시어머니의 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약해지셨네요. 응,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언니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봤어요. 정말 너무했어요. 나도 엄마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엄마는 안 들었잖아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렇게 엄마를 돌보고 있잖아요. 나는 진짜 언니를 존경해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못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요? 왜 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머님이 불쌍해 보여서. 불쌍해요? 엄마가? 응. 침대에만 누워서 천장만 보는 어머님을 보면 예전에 그 무서운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외롭고 무기력한 노인만 보여.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천사예요. 아니야. 나도 속으로는 힘들어. 밤마다 울기도 하고. 그래도 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손은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통장이 있어. 꺼내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내 거야. 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5억 정도 될 거야.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꿀게. 어머님, 이게 무슨... 수진아, 내가 너한테 갚을게. 너무 많아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전 돈이 필요해서 어머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시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어머님. 너 나를 용서했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정말 어머니를 용서했을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럴 거야. 당연해. 하지만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힘든 삶을 사셨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수진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요. 차라리 놓아버리는 게 편해요. 시어머니는 격하게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아. 준호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우리 준호 그림 참 잘 그렸네.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이에요. 정말? 어디? 그림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그 옆에 있는 엄마 그리고 준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그럼 할머니가 제일 예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알아요. 엄마 최고예요. 준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준호를 너처럼 착하게 키워줘. 절대로 나처럼 키우지 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알아. 내 몸이니까. 시어머니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벚꽃 참 예쁘다, 수진아. 나 저 밖에 나가고 싶어. 네, 어머님. 휠체어 가져올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나 정말 행복해.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 어머님. 전부 내 덕분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뭘? 용서와 인내요. 그리고 사람은 끝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 내 딸.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 안도감, 그리고 묘한 평화로움. 언니,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언니 덕분에 엄마는 행복하게 떠나셨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시집살이, 교통사고, 간병의 나날들, 그리고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들. 엄마, 준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응, 조금.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는 천사래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천사라.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10년 후, 저는 이제 45입니다. 준호는 17이 되었고 착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처럼은 안 살 거야. 준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응, 할머니는 처음엔 나빴지만 나중에 후회했잖아. 나는 처음부터 잘 살 거야.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처럼 살 거야. 엄마처럼? 응,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했잖아. 그게 진짜 멋진 거래.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이유구나. 시어머니를 돌본 그 시간들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창밖에 다시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고통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과거 자신이 당한 고통을 며느리에게 되풀이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후회하게 됩니다. 며느리 수지는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자비를 선택했고 그것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치유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